네, 저희 오늘은 세종에 왔습니다. 이 오송역 보이시나요? 이 세종이 요즘 서울만큼 핫한 지역이죠. 대통령실 이전 공약들이 나오면서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천도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세종이 과연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돌아보시죠. 네, 저희 지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 오송역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송역이 끝이 아닙니다. 이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중심부로 가려면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30-40분 정도를 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만 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셈이죠. 근데 세종시에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BRT, 바로타 간선 급행버스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BRT가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해서 전용 차선으로 다니고 지하대로로 다니면서 뭐 신호도 안 받고 한다고 하던데 저희도 한번 이 BRT 타고 정부 세종청사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B2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버스 노선이거든요. 처음에 이 B2가 운영되다가 이용객이 많으니까 점점 노선이 확대가 됐어요. 지금 보면은 B0부터 B6까지 있잖아. 나중에 생긴 라인들 중에 일부 버스들은 그냥 신호도 받고 일반 버스처럼 다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세종이 사실 외부 접근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KTX랑 이렇게 BRT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차로 가면은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보다 1시간은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나중에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자차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라는. 근데 버스 전용 차로로 가긴 하네. 네. 차 한 줄로 가긴 하네. 네, 저희 드디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정부 세종청사에 왔습니다. 여기가 기획재정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환경부 같은 정부 주요 부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이 정부 부처가 이전한 게 2012년이라서 벌써 한 10년은 넘었어요. 네, 이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였는데요. 이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좀 분산시켜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전은 무산됐고 과천에 있던 정부 부처들만 이제 세종으로 이전되게 됐죠. 하지만 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이런 외교, 안보 그리고 법률 관련 부처들은 아직 서울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전거 위에 앉아 계시죠? 저희가 오늘 세종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돌아다니려고 봤더니 이제 버스 간격은 너무 길고 또 시내에서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경제, 정부 부처에 출입하는 기자들,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진정한 세종 시민은 이 공유 자전거인 어울링을 타야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서울의 따릉이처럼 이제 저희가 누구나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자전거인데 저희도 오늘 지금 이거 한번 타보려고 1일권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이 세종시를 누벼보겠습니다. 선배 여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여기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지금 여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화제인 땅 중에 하나예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국회 부지는 알겠는데 저 건너편이 뭐죠? 여기가 바로 대통령실 제2집무실이 들어설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허허벌판이고 뒤에 보시면 산이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실 제2집무실 부지가 지금 이쪽 왼쪽을 보시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어질 부지랑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세종청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이제 만약에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 모두 다 세종에 지어진다면 이 입법 그리고 행정이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국회 세종의사당은 상대적으로 좀 진전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윤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6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여의도 국회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비는 3조 6천억 원 정도로 일단은 추산이 됐는데 이게 2022년 수출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반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50억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다 세종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특히 국정감사 기간 등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덜 번거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도로를 보시면 도로를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지금 왕복 한 6차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맞은편에 대통령실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거를 고려했을 때 좀 더 도로가 넓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국회대로는 8차선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더 도로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된 곳이 있어서 지금 와봤는데 여기가 바로 대통령실 제2집무실이 될 그 후보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된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허벌판입니다. 근데 그 수도 옮기는 거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옮길 수 있어요? 아, 그쵸. 그래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분원 같은 거죠. 제2집무실의 후보지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이제 국회 분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종으로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이미 속속들이 공개가 됐고 저희 형제 선배도 가실 정도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용산은 아무래도 전 대통령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옮긴다, 여기로 대통령실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용을 대통령이 많이 하실까? 이런 우려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외교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귀빈들은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훨씬 가까울 거고 외국인 귀빈들을 맞을 때는 또 서울에서 맞아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많은 시간을 또 서울에서 보내지 않을까.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보고를 할 때 이제 뭐 청와대든 용산이든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 게 이미 일상화가 됐는데 그거를 굳이 대통령이 좀 내려와서 바꾸고 싶어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최고의 시설과 보안까지 갖춘 대통령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다는 점 보시니까 느껴지시죠? 에이, 잘 타시네. 오. 네, 여러분, 이 건물들도 부동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독특한 외관으로 세종의 랜드마크가 된 한뜰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뷰입니다. 2021년 준공된 주상복합이고요. 정부 세종청사가 어진동에 있는데 이 어진동에 아파트 주거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한뜰마을 6단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어진동에 있는 몇 안 되는 주거지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근데 국회랑 이 통실이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세종 부동산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제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이 세종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 등락률을 보면은 2023년 11월 이후로 한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월 셋째 주에는 이 상승폭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종 부동산이 좀 들썩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이 한뜰마을 6단지 주복도 이제 국평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8억 원대에 거래되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이 세종 부동산이 서울이랑 좀 다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차이점들이 있는데 우선 이 세종이 계획적으로 청사가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주복들이 이제 청사 주위 그리고 저희가 타고 온 이 BRT 노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고 집값도 청사나 BRT 노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종이 1에서 6생활권 이렇게 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뭐 상권, 연구 같은 각각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집값으로만 보면 2생활권이
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청사 주변의 어진동은 아파트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이제 다음에 갈 세롬동, 이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좀 거주 수요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롬동에 세종시 전체 대장 아파트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세롬동 아파트 주거지에 왔는데요. 지금 아파트 전경들 보시면 좀 뭔가 정겹지 않으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종시의 특징이요. 동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한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온 이 한뜰마을 6단지는 어진동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어진동의 아파트들은 전부 다 한뜰마을 땡땡단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온 세롬동은 새뜸마을입니다. 그래서 새뜸마을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이렇게 단지가 정해지고 그 뒤에 브랜드가 붙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한글 이름이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잡하다고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저희가 온 세종시 대장 아파트는 새뜸마을 10단지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1000가구 넘고요. 2017년 준공됐습니다. 지금은 9평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 8억 원대에 거래되지만 2021년에 12억 원대에 거래됐거든요. 이 기록을 아직 세종시의 그 어느 아파트도 깨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라는 공약이 대선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거든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공약이 나올 때마다 이 세종 부동산이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세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종의 전세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실수요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세종의 전세가율은 50%가 안 돼요. 40%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도 못 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새뜸마을 10단지가 이제 8억 원대에 거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전세가가 4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갭 투자를 하실 때 초기 투자 자금이 다른 지역보다 또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 세종시에 매년 유입되는 젊은 공무원들, 젊은 인구들이 많지만 또 그만큼 대전이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가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종의 가장 큰 약점,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학군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 학원가가 특히 발달을 하려면은 아이들이 좀 크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가 생긴 지가 10년 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이 대전 둔산동 학원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리다고 해도 요즘 이제 맞벌이 하는 분들은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데 이제 부모님,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부모님이 세종보다는 뭐 서울이나 다른 인근 지역에 계시는 경우에 또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세종을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의 주 원인이 교육이라는 연구 결과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나성동에 있는 나리째마을 2단지 세종 리더스포레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새뜸마을 10단지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 주자로 떠오르는 데거든요. 이 리더스포레가 2021년 준공된 주상복합인데요. 지금 보시면 동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가구 수가 한 85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가격대는 전용 84 기준으로 한 10억대 정도의 거래를 되면서 지금은 새뜸마을 10단지보다 가격이 더 높지만 과거 새뜸마을 10단지의 정고점인 12억은 아직 넘지 못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나성동이 이제 청사 인근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한 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상복합이 주로 많고 이제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풍경만 보면 사실 서울 못지않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상복합 굉장히 많고 가게들, 상가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세종 전경이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데 근데? 진짜? 여기가 몇 층이죠? 여기 지금 49층이고요. 세종의 전경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대단한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 보이시나요? 정부 세종 청사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시는 게 굉장히 크죠. 이게 세종 호수공원. 그리고 그 뒤에 저기 막 트럭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빈 땅 보이시나요? 여기가 저희가 또 갔다 온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인 게 이 위로 올라오니까 좀 보이네요.
그 뒤쪽으로 지금 대통령실 부지 후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랑 국회랑 정부 청사가 굉장히 가까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차로 얼마 안 걸릴 법한 거리에 있다는 거를 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 있죠. 여기가 세종중앙공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뒤에가 국가보훈광장이라고 해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뒤쪽에 있는 공사판 보이시나요? 이 한 블록 통째로 지금 공사 중인데 국립박물관 단지를 세종시에서 조성 중입니다. 한 6개 정도 박물관이 들어올 거라고 하고 지금 하나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군데군데 빈 땅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앞으로 정부가 또 개발을 할 곳. 네, 저희 오늘 함께 세종의 이모저모를 둘러보셨는데요. 세종은 과연 다음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제가 퀘스트 5번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간 퀘스트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 5분께 티켓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은 저희가 진행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